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4가지 유형 표상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어 표상체계 여태까지 하신 거 어떠셨어요? 그 표상체계에서 보면 본인한테 맞는 것들이 있죠. 시각적인 사람, 또 느낌적인 사람, 청각적인 사람, 또 내부 언어 표상체계 이런 분들이 '아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거 여태까지 한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제가 인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담자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해서 이 정보를 드리면 "어 나 꼭 사주팔자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날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알자.'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나도 이런 사람이고 아 저 사람도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남도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아이들 간에 뭔가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남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소리를 저 사람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나는 성향이 시각적인 사람이면 남은 내부 언어 표상체계란 말이에요. 부부끼리 한번 볼게요. 시각적인 사람하고 내부 언어 표상체계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시각적인 보이는 것을 얘기 "거기 있는 파란색깔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리전도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그림이나 뭐 모습이나 외모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나 이런 거 갔다 오면 내부 언어 표상체계의 남편은 '아 그때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까?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했지?'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자는 "아우 그때 그 여자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 기능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좀 정리를 하자면 정리정돈 잘하고 그림이나 모습 외모를 봄으로써 기억을 잘하고 소리에 소리에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소리에 덜 민감하다. 그다음에 마음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보다는 문서나 시각적인 자료를 좋아하고 미술 그래픽, 건축 인테리어, 패션 또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찾더라도 아이의 직업을 찾더라도 요런 쪽으로 찾는 거예요, 디자인 쪽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각 기능은 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각 기능은 이 귀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 청각 기능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담실을 많이 찾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말이 내 귀에 꽂혀. 그러면은 그 말이 시각 기능 있는 사람은 무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로만 끝나 가지고 이 소리한 거는 잘 몰라요.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청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단어 하나가 말에 꽂히는 거야. 만약에 어 나한테 지나가면서 '아우 저 사람 왜 립스틱을 저렇게 발랐어?'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 하면 립스틱
립스틱 저렇게 발랐어, 저렇게 발랐어, 저렇게 발랐어. 이 소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 죽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 청각 기능이 예민한 사람은 이 언어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하고 교류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언어를 굉장히 잘 써줘야 돼요. 칭찬하는 말 많이 하고 언어 중에서 순화된 언어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백을 많이 하고 소리나 음악에 민감하고 잘 기억하고 수다스럽고 귀가 얇고 소음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생기면 분명하게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 위층에서 왜 떠드냐 그러는데 가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문서보다 말로 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 악기, 작곡, 방송 연애 이렇게 하고 이들의 단어는 말 한마디 청량빛 갚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신체 감각 기능. 이 신체 감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ADHD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인 ADHD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좀 산만해요. 차분하지 않아요. 왜? 운동, 이 신체적으로 느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좀 가까이 친밀감 있게 또 신체 접촉 같은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감 영감이 발달하고 감을 잘 잡고 정서적이며 느낌이 강하고 잘 오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감정 기복이 또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디를 데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발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방 안에만 가다 놓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꽉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경치 좋은 곳이라도 한 번씩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방 안에만 갇혀 있지 않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집을 산다 그러면 세컨하우스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또 내부 언어 기능. 이런 사람들은 사색과 사고력과 논리 분석이 심하기 때문에 절차, 순서 이런 거에 어긋나면 왜 그러지?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모든 순서를 다 어기고 그러지? 하면서 이치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이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절대로 이해를 못 가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독백을 잘하고 단어나 용어, 중요한 언어에 민감하고 또 우유부단해요. 결단력도 없어요.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고 실수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네버너 표상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 자기가 이해가 가니까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나홀로 취미, 철학, 언어, 법률, 재무, 기획 이런 분한테 시각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상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이 체면 언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3시입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해변을 찬찬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왜 바닷가에 있지 않는데 왜 바다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야. 왜?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른 종류의 감정들을 갖고 있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버 언어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장을 못 넘겨요. 그래서 부수적인 책들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 이해가 가야지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다른 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이버가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 거죠.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고집하지 말고 '아 나는 이렇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해해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찍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